제 이름은 최무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현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경영학 박사이자 경영지도사로 현장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세대 간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지표와 데이터를 본 세대 간 갈등이라는 자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 국민의 63.2%가 세대 간 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소통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들은 이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부 간과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소통은 단순히 말과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의 모습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회 곳곳에서 소통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많은 불협화음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대 간 소통에 있어서 소통 방식의 차이와 고정관념의 차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습관으로 인한 소통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생활 습관 하나의 변화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음식을 빨리 먹다 보니까 위염과 같은 위장장애를 겪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하게 식습관이 뇌 기능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꼭꼭 천천히 먹을수록 우리 소화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아울러 집중력과 기억이 향상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소통할 때 소통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빨리 먹는 음식 습관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으로 바꿔보았더니 위험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특히 다이어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좀 더 편한 자세로 안정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음식을 좀 빨리 먹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시다면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몸이 더 좋고 아울러 소통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싶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좌측에 있는 분은 6이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9라고 하는데 바닥에는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 의견을 계속 주장한다고 했을 때 두 분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즉 역지사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평소에 해나간다면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소통에 대한 기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소통의 애로에 대해서 에피소드 2개를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대 간 소통에 있어서 소통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소통할 때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방식이 더 익숙한 반면에 우리 자녀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에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자녀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모처럼 일이 없어서 일찍 집에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 방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하고 대화가 별로 없었던 터라 오늘 모처럼 일찍 왔으니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방에 가가지고 아들에게 말을 겁니다. 너 다음 달에 군대 갔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빠가 뭐 준비해 줄 거 없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게임을 딱 하다가 아빠를 딱 쳐다보면서 그다. 그러고 다시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닥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닥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빠 말 그만해
이런 식으로 아빠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아빠가 오랜만에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태도가 뭐니? 우리 아들이 게임을 딱 하다 쳐다보면서 살짝 다가오는 표정으로 아빠가 왜 이러시지? 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 아들 사이에서는 장벽이 가려놓는 것 같고 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제가 사무실에 가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표현들이 어떤 글들이 있을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그 검색한 단어 몇 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복습현사, 숫대우월, 만절구, 열다주, 갑통환. 혹시 이 중에 이 의미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찾아본 의미는 바로 의미는 이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외래를 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과의 대화를 계기로 이런 인터넷에서 우리 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찾아보면서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분명히 다른 세대,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친숙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느꼈던 고정관념의 차이는 소통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들은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MZ 젊은 세대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란 그런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 좀 중요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직원들 간에 회식하자는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있던 우리 신입 김대리가 짜박짜박 걸어와서 제 앞에 와서 실장님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회식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걸 옆에 두고 있던 우리 고차장직은 고차장이 야 김대리 회식이랑 우리 전체가 같이 하는 거고 모두가 같이 하는 건데 너 빠지면 회식이 뭐가 되니? 근데 이제 김대리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는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우리 고참 직원들끼리 오붓하게 회식 장소를 갔죠. 회식을 하는데 이제 우리 고참 직원들이 같이 자리를 하지 못한 게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란 그런 불만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득 또 궁금해집니다. 저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회식 문화와 우리 MZ세대들이 생각하는 회식 문화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제가 속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회식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요즘 MZ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회식 문화는 이렇습니다. 시간은 짧게 자율적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개의 자료를 보면 우리는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회식에 대한 입장 차이와 고정관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이제 회식이 끝나고 출근을 하다 보니 마침 우리 김대리가 자리에 있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김대리 자네가 원하는 그런 회식에 대한 그림은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 실장님 선배님들이 회식이라면 맨날 가서 소주에 삼겹살을 먹고 밤늦게 띵와 이렇게 놀고 있다가 다음날 출근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잔 쫙 하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우리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 또 타당성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다음에 할 때는 김대리가 한번 잡아봐 이렇게 약속하고 자리를 줘버리게 되죠. 기성 세대가 바라보는 회식과 우리 MZ 세대가 바라보는 회식의 그런 고정관념 차이가 평소에 우리 각 세대들의 불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 저도 평소에 갖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 직원들이랑 주변 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소통의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없었던가라고 스스로 자문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활 속에서 겪었던 소통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소통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관심사와 이해가 문제에 대한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 이야기에 진실의 마음으로 들어줘야 되고 아울러 상대방의 생각에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소통을 할 때 유머 코드를 각자 하나씩 심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유머러스 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대화는 좀 더 부드러워지고 풍요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적 실천 방안 4가지를 제안드렸는데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이런 4가지를 소통에 가미시켜 본다면 좀 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소통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대 간 소통과 관련해서 다른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역지사지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판에 수많은 다른 종류의 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듯이 우리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간에 있어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보다 조화롭고 건강하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소통 관련 세대 간 소통 이야기가 여러분들 일상에서 소통할 때 작은 변화를 불러줄 수 있는 요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상 동작주민 최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